네, 전쟁이 1000일 넘게 길어지면서 장거리 미사일의 각축전으로 번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번에는 우크라이나가 사용한 무기, 스톰 섀도우라는 무기인데요. 사실 강 부위원장님, 이 네. 무기 푸틴도 두려워하는 무기라는 수식어가 붙어요. 그러니까 이 스톰 섀도우가 땅을 뚫고 들어가 가지고 두꺼운 벙커도 무력화시킬 수 있을 만큼 강력한 어떤 위력을 지녔고요. 또 대공세 때 러시아군 기지에 많은 피해를 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쿠르스크에 파견됐다가 부상당했다고 알려진 북한군도 스톰 섀도우 공격으로 다쳤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문가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푸틴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그런가 하면 우크라이나가 서방 무기에 의존하는 것을 벗어나서 자체 개발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센터장님, 네. 이 이야기 신빙성이 있습니까? 저는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는요, 과거에 구소련과 한 나라였어요. 네. 많은 핵무기를 보유했고 그 많은 미사일, 특히 로켓을 개발한 그런 노하우와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나로호 이 로켓이 있는데 원 기술이 우크라이나에서 나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그동안 러시아와 서방 세계의 약속을 믿고 핵을 다 폐기하고 비핵화를 했지만 사실 약속이 안 지켜진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그런 기술력을 바탕으로 개발을 한다면 충분히 지금 뭐 얘기 나오는 에이테킴스 그 이상, 뭐 러시아가 자랑하는 이스칸데르 그 이상 더 장거리, 중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바이든이 에이테킴스 300km, 방금 말씀하신 스톰 섀도우 250km, 이게 이제 그동안 풀렸던, 그동안에 승인이 안 됐던 것이 이제 풀려서 처음으로 사용을 했는데 아마 독자적인 무기를 개발해서 그걸 사용할 수 있는 날도 그렇게 멀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크라이나가 공격의 수위를 높여가면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맞반응하고 있습니다. 핵무기 사용 조건을 완화하는 새로운 핵 교리를 발표했는데요. 푸틴 대통령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Обновленные редакции документа агрессию против России со стороны любого неядерного государства, но с участием или при поддержке ядерного государства. 네, 이번 공격에서 다소 눈에 띄는 점은 바로 푸틴 대통령의 반응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현지 시간으로 지난 21일 러시아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M을 발사했다고 밝히자 바로 반박을 했고요. 공격 30분 전에는 미국에 IRBM을 쏠 것이다라고 사전 통보까지 했다는데 센터장님, 네. 푸틴 대통령이 이렇게 나서는 배경엔 뭐가 있는 건가요? 예, 기본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에이테킴스 사용을 허용을 했고요. 네. 영국도 또 프랑스와 함께 공동을 개발한 스톰 섀도우, 뭐 프랑스 말로는 스카르프라고 그러는데 이 사용을 허용을 했단 말이죠. 이 허용을 했을 때 푸틴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3차 대전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했고 방금 보셨듯이 핵교리를 수정하는 대통령령에 서명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사실 우크라이나 공군이 발표한 것은 ICBM을 발사했다고 그랬는데 처음에 러시아가 좀 우물쭈물 이걸 좀 모호한 입장을 취하다가 다음날 아침 푸틴이 직접 신형 극초음속 미사일이다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30분 전에 미국에 통보했다. 네. 이게 뭐냐면 우리는 이렇게 하지만 미국에 사전 통보할 정도로 나름 절제된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계속 러시아를 공격할 경우,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러시아를 계속 공격할 경우 우리는 얼마든지 강력한 수단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300km, 250km의 거리인데 지금 러시아가 쏜 것은 3000km, 5000km 날아가는 네. 미사일이거든요. 예. 거의 10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우크라이나만 공격의 대상이 아니라 유럽 전역이 공격의 대상일 수 있다라는 걸 지금 미국에도 30분에 통보를 하고 네. 이 지금 밝힌 겁니다. 네, 대단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모습인데 그럼 앞으로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당연하죠. 왜냐하면 지금 이번에 발사한 것은 이제 극초음속 미사일인데 뭐 러시아는 이거 외에도 다른 미사일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얼마 전에는 ICBM 발사 실험도 하긴 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푸틴의 얘기는 이번에 발사한 이 개암나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핵탄두가 주렁주렁 달린 타탄두, MIRV를 탑재할 수 있는 거라고 그러는데 이걸 지금 요격할 수 있는 무기 체계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아마 제가 볼 때는 더 진전된 그런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미국과
나토를 위협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센터장님께서 보실 때는 전쟁이 어떻게 끝날 것 같습니까? 지금 현 상황에서 휴전선이 그어질 가능성도 있나요? 예, 물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아마 작용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트럼프 당선자는 24시간 이내에 끝내겠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 참모들도 지금의 현 전선을 동결하는 선에서 할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문제는 그걸 우크라이나가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예. 그리고 나토도 수용하기가 어렵거든요. 특히 우크라이나와 접경하고 있는 폴란드라든지 발트 3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바로 러시아의 위협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전쟁이 끝난다 하더라도 러시아가 언제 다시 재침략하고 위협을 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미국이 이걸 정리를 한다면 우크라이나의 안전도 보장하면서 적어도 푸틴의 침략 전쟁이 승리하는 모습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배려가 같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전쟁을 이제 좀 끝내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여론조사를 했는데 전쟁 장기화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고요. 평화를 위해서 영토 일부를 포기하더라도 전쟁을 지금 좀 끝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여론이 커지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구장 소장님, 이렇게 되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으로서는 전쟁을 계속할 명분이 없어지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나마 침략을 받았기 때문에 국민의 지원 그리고 나토와 이 서방국과 미국의 어떤 그 군수물자 지원 이런 걸 통해서 지금 러시아와 대항을 해왔었는데 지금 정작 국민들의 과반이 넘는 사람이 3년 가까이 진행되는 이 전쟁에 대해서 이제 조금 영토를 잃더라도 그만 전쟁을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런 여론이 더 높아진다라면 젤렌스키 대통령이 아무리 영토 수복을 외치고 끝까지 싸우겠다라고 고집을 피운다 하더라도 뭐 이 전쟁을 계속 끌고 가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지 않나. 갈수록 이 수세 국면에 빠질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미사일 전쟁을 벌이고 있는 이 상황에 러시아가 미사일을 쏜 지난 21일에 평양에서는 무기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전략무기, 전술 무기들을 기본으로 하여 우리 국방과학기술 집단의 최신 창조물들이 집결됐습니다. 센터장님, 네. 이 날에 이 행사를 했다. 이건 무슨 의도로 해석해야 됩니까? 뭐 복합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대내적인 의도도 있고 대외적인 의도도 있는데 실제 대외적으로는 뭐 러시아와 지금 밀착하고 있고 무기를 제공하고 있으니까 북한이 지금 개발하고 있는 무기들 중에 특히 러시아 전선에서 가장 필요한 무기들이 포탄 단거리 미사일들이거든요. 예, 그걸 지금 하고 있고요. 아마 제가 볼 때는 내부적으로는 김정은이 이렇게 해서 북한 주민들을 지키기 위한 최신 무기들을 계속 개발하고 있다. 위대한 지도자다. 어려워도 참고 결집해라. 이런 의도도 굉장히 강하다고 보고요. 예. 우리 대한민국을 향해서도 우리를 건드리지 마. 우리가 원하는 거 하지 마. 이런 메시지도 같이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싸고 미국, 북한 그리고 우리나라까지 격변하는 국제 정세 알아봤습니다. 저희는 60초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